배감록 제36칙 장사춘의 장사선사의 봄기운이란 뜻입니다. 장사 경잠선사는 당대의 스님으로 남학회양, 마조도일, 남전보원, 장사 겸장으로 이어지는 선사인데 초현대사라고도 합니다. 남전선사로부터 깨달음을 인정받고 이후에 호남성 장사에 있는 노건사에 머물며 후학을 지도했으나 이곳을 떠난 뒤로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유랑했다고 합니다. 경덕전등록 제10권에 문답과 법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론과 기속 및 기봉에 모두 능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덕전등록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경잠선사가 뜰에서 뱃을 쬐는데 앙산이 한마디 했다. 사람마다 다 이 일이 있건만 다만 쓰지를 못하는군요. 경잠선사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자네가 쓰기를 바라는 것 같군. 앙산이 여쭈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경잠선사가 곧바로 앙산을 밟아서 쓰러뜨렸다. 앙산이 한마디 했다. 마치 호랑이 같군. 이로부터 제방에서는 경잠호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본칙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장사가 일일에 유산하고 귀지 문수하니 수자문호대 화상 신마처 거래니고 사운 유살레로다. 수자운 도 신마철레오 사운 시수 방초거하고 우축 낙화해로다. 좌운 대사춘인이다. 사운 야성 추로적 부거로다. 설두차거운 사답판이다. 문수는 문두와 같은 말로 문 앞이라는 뜻입니다. 수자는 제1자라고도 하며 선언에서 방장 또는 조시를 보필하는 책임자입니다. 춘의는 봄 기운이란 뜻이고 부거는 연꽃, 연잎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칙을 번역해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장사선사가 하루는 산을 유람하고 돌아와 문 앞에 이르렀다. 수자가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어느 곳을 다녀오십니까? 장사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산을 유람하고 온다네. 수자가 여쭈었다. 어느 곳까지 가셨다고 오십니까? 장사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엔 향기로운 풀을 따라서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꽃을 쫓아 돌아왔다네. 수자가 말씀드렸다. 봄 기운이 무르녹습니다. 장사선사께서 말씀하셨다. 그야 가을 이슬이 연잎에 떨어지는 것보단 낫다네. 후일에 설두선사가 덧붙여 말씀하셨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풀어볼까요? 여기 멋진 구경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절집에서야 다반사로 있는 일이긴 한데 그 다반사와 같은 일을 특별한 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도량의 어른이신 장사선사께서 흔히 그랬듯이 그날도 산을 한 바퀴 돌아오셨습니다. 문 앞에서 선사와 마주친 선원의 책임자 스님이 그 일상의 일을 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어딜 다녀오십니까? 오고 감이 없는 경제를 추궁이라도 할 참이었을까요? 하지만 어른은 역시 느긋하게 답하셨습니다. 산놀이 갔다 오는 길이라네. 여기서 멈춘다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어디까지 다녀오시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이라면 팔각정이니 산꼭대기니 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답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나고 이 얘기는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궁극의 경지를 알고 싶습니까? 여기 노련한 선지식의 능수능란한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처음엔 향기로운 풀을 따라갔다가 이윽고 떨어지는 꽃잎 쫓아서 돌아왔다네 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발심의 그 향기로움과 수행의 꽃이 피는 그 환희를 체험해 보셨나요? 거기까지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꽃잎처럼 모든 것 놓아버리는 무심의 초월적 경지를 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수자는 봄 기운이 가득하군요 하고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긍정일까요? 아니면 어른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때 노익장의 몽둥이가 수자의 정수리로 날아듭니다. 마른 연잎에 떨어지는 차가운 가을의 이슬 같은 경지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인가? 자, 이것이 왜 몽둥이인 줄을 알아야 비로소 공부의 맛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설두스님의 이 노련함을 보십시오. 참 후학들을 위하는 자비심이 넘칩니다. 송원문을 보겠습니다. 대지절 섬해하니 하인 안 불계리요. 시수 방초그하고 우축 낙화해여 이학교 한목하고 광원소 고대라 장사무한이여 돌. 여기 고대는 옛 누대 즉 옛 성현의 자취라는 뜻입니다. 송을 번역해 봅니다. 온 세상 가는 티끌 하나 없으니 어떤 사람인들 눈을 뜨지 못하랴. 처음엔 향기로운 풀 따라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꽃조차 돌아오며 마른 학은 찻나무에서 발돋움하고 미친 원숭이 옛 누대에서 울부짖누나 장사선사의 담없는 뜻이여. 쩌쩌. 송을 풀어봅니다. 온 세상 가는 티끌 하나 없으니 어떤 사람인들 눈을 뜨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복잡한 세상이나 단순한 세상은 가짜입니다. 분별심으로 보는 괴로운 세상이나 슬픈 세상이나 즐거운 세상 또한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순간 다른 세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본래 텅 빈 것이죠. 텅 빈 것이기에 갖가지 환상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슬픔, 기쁨, 괴로움, 즐거움 따위는 자신이 만든 환상일 뿐입니다. 고고함, 거룩함, 위대함, 그런 것 또한 환상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는 갖가지 환상만 가득할 뿐이죠. 사람들은 본래 장님이 아닌데 괜히 장님인 것처럼 불쌍한 채 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다만 눈만 번쩍 뜨면 될 일이죠. 다시 송을 봅니다. 처음엔 향기로운 풀 따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꽃조차 돌아오며 했습니다. 이런 구절을 만나면
환희로움으로 충만하거나 아니면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향기로운 풀을 따라 갔다가 떨어지는 꽃조차 왔다고 하니 이 얼마나 멋들어진 경지입니까? 그러나 도중에 아주 멋진 경치를 보더라도 거기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청정한 마음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리면 불쌍한 sen사가 되고 맙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그만두고 길 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송을 봅니다. 마른 학은 찻나무에서 발돋움하고 미친 원숭이 옛 누대에서 울부짖누나. 공부한다면서 갈수록 털 빠진 학처럼 뛰어 고고한 채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미친 원숭이처럼 소음에 가까운 주의 주장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도 많아지고 있죠. 게다가 철부지들은 모두 속아서 그런 소리를 쫓아가고 있으니 이 사태를 어쩌면 좋을까요? 장사선사께서 어딜 갔다 왔는지를 확연히 밝혀 주었건만 수자스님은 제법 공부했다면서 여전히 봄기운 타령만 하는군요. 제법 아는 채 했지만은 비쩍 마른 학이 부질없이 목을 빼고 있는 격이며 미친 원숭이가 옛 성현의 자취를 더듬으며 울부짖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장사선사의 다음없는 뜻이여. 장사선사의 자비로운 답을 들어보십시오. 가을 이슬이 연잎에 떨어지는 경지 따위에 연연하지 말라고 경책을 하십니다. 아무리 멋진 꿈이라도 꿈일 뿐이니 부질없이 꿈 자랑하고 있으면 여전히 꿈속 일일 뿐입니다. 설두선사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쯧쯧.